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 부등식인데 일단 용어들부터 정리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부등식이랑 방정식이 있다. 물론 요거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나오는 거는 부등식과 방정식입니다. 부등식과 방정식. 네. 이 둘의 차이는 뭔가요? 이 둘의 차이는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보통 등호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서는 부등식이면은 여기가 요렇게 있고 여기가 뭐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부등호가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치? 부등호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부등호의 종류를 생각해 볼까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이거, 그지?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도 있거든요, 그죠? 크거나 같다 있고 반대쪽도 있죠.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있어서 총 네 가지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왼쪽에 있는 거라고 해서 보통 좌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거라고 해서 이거를 우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방정식에서도 좌변, 우변 이렇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표현하는 거 잠깐 얘기해 볼게. 자, 만약에 A랑 B랑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러면 A가 B보다 더 크다잖아. 그지? A가 B보다 더 크다. 그지? 크다라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초과라는 말로 쓰기도 하죠. 초과, 더 크다. 알겠지? A가 B보다 더 크다라는 걸 보통 초과라고도 얘기하거든요. A는 B의 초과이다. 보통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A가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봐봐. 이걸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 자, 얘는 일단 첫 번째 A는 B보다 크다야, 그지? 크다. 아니면 이렇게 말해도 되지. B는 A보다 작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그죠? 네. B는 A보다 작다. 네. 그리고 A는 B의 초과이다. A는 B의 초과이다. 초과이다. 그 다음에 B의 입장에서는 얘가 더 작은 거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걸 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만. 알겠지? B는 A의 미만이다. 다시 여기도 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지? 크거나 같다. B의 입장에서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그쵸? 요건 제가 안 써드려도 되겠죠. 그죠? A는 보통 B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자, A는 B의 이상이다. 그 다음에 B는 A의 이하이다. A의 이하이다. 네. 요 정도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네. 그냥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볼 거냐면은, 자, 보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부등식의 해를 구해볼 건데, 비교를 좀 한번 해볼게요. 비교를. 자, 무슨 말이냐면은, x 플러스 1은 만약에 3이다라고 하면 얘들아 이런 식은 무슨 식이라고 하지?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제 방정식이 돼요. 맞죠? 여러분 이 방정식의 해는 누구예요? 해는 누구야? 이거 x값 구하면 x값 구하는 게 해잖아. 그지? x가 누구죠? 2밖에 안 되죠. 그죠? 2 말고 다른 거 있어 없어?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해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2라고 얘기하면 돼요. 맞죠? 이해되세요? 네. 근데 있잖아. 뭐가 문제냐면은 만약에 x 플러스 1이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봐봐. 여기서는 요 식에서는 요 방정식에서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x 값이 유일하게 하나
2 말고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해는 2라고만 쓰면 됐잖아. 그지? 근데 요 부등식에서는 생각해봐봐. 부등식에서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x에다 2 넣었어요.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x에다 2 넣으면. 하죠. 3은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요. 맞죠? 그러면 해가 2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2.1은 어때요?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거 해가 하나야 엄청 많어. 엄청나게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밖에 없냐면은 일반적으로는 해를 쓸 때 이렇게 범위로 쓸 수밖에 없어요. 범위로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만족하는 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결국 x가 누구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2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보통 범위로 쓸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방정식은 해가 이렇게 하나 혹은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떨어지거든요. 근데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해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게 표기할 때는 어떻게 표기하냐면 이렇게 있잖아. 수직선에다가 보통 표기하거든. 자, 이거 해를 보통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하는데 x에다 2를 딱 끄집어내고, 그지? 2를 끄집어내고 x가 2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크거나 같다는 여기를 이렇게 메워주시면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매겨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해를 표시할 때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수직선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괜찮으시죠? 네. 자, 그럼 하나 또 볼게요. 얘들아, 요 부등식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거 해가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0 되죠, 0. 0이니까 3보다 더 크지 않잖아요. 그럼 이 부등식이 만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해라고 보시면 되고, 오케이. 그렇게 일단 하시면 됩니다. 자, 얘들아, 거기 예제 1번 있잖아. 예제 1번. 예제 1번에 1번부터 6번까지 조그맣게 그거 번호 매겨져 있잖아. 예제 1번. 네, 46페이지요. 네. 거기서 부등식을 모두 찾으라고 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얘들아, 1번은 부등식 아닌 거 알겠니?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부등식 아니잖아요. 그쵸? 네. 아닐 거고. 얘들아, 2번은 어때? 맞죠? 그치. 부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부등식 맞습니다. 2번은 부등식. 3번은 그냥 식이에요, 식. 그쵸? 그러니까 부등식 아닌데, 부등호가 꼭 있어야 돼, 부등식. 그러니까 3번 아니고. 4번은 어때요? 맞고, 오케이. 5번은 어때요? 맞고. 6번은?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거기에 있는 예제 2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47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자, 몸무게가 X킬로미터인, 킬로미터가 킬로그램이지. X킬로그램인 미나와 미나보다 5kg만큼 더 무거운 영준이의 몸무게의 합은 100kg 초과이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거기 문제를 한번 봤어. 봐봐.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미나라는 애가 있고, 그지? 얘가 몸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지금 영준이라는 애 몸무게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를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몸무게의 합이 100kg 초과. 그럼 100보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더, 이쪽이. 더 크다는 거지, 그지? 얘들아, 등호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등호. 초과. 초과는 등호 붙여, 안 붙여? 안 붙여. 이상이 등호를 붙이는 거야. 오케이? 헷갈리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초과니까 이 상태로 써야 돼. 등호 안 붙어. 이상이라고 하면 써야 돼. 이상이라고 하면. 오케이.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미나의 몸무게를 거기서 뭐라고 했다고 지금? 미나는 X야. 미나는 그냥 X야, X. 그냥 X. 이 X인 상태고 영준이는 미나보다 5만큼 더 무거워. 그러니까 X 플러스 5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얘들아.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게 얼마가 된다고? 100보다 더 크다. 그냥 이렇게 씩 쓰면 되는 거야.
일단 상황을 보고 식을 세우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네, 하나 더 해볼게요. 가로가 x, 세로가 4래. 자, 이렇게 생겼어. 가로가 뭔지 몰라. x야 그냥. 그 다음에 세로가 얼마냐면은 4라고 했어. 이렇게 지금 직사각형 있거든. 근데 이거의 둘레 있잖아, 그지? 이거의 둘레가 40보다 길지 않다. 길지 않다. 자, 봐봐. 길지 않다. 다른 말로 해볼래? 무슨 말이지? 길지 않다, 작거나 같다도 되는 거지. 자, 봐봐. 얘들아, 봐봐. 크다의 반대말 뭘까요? no. 작거나 같다야. 작거나 같다. 자, 봐봐. 크지 않다라는 말은 크지 않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은 작을 수도 있고 크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알겠어? 자, 이거 잘 봐야 돼. 자, 작거나 같다야. 작거나 같다. 크지 않다라는 말은 작을 수도 있고 같아도 크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보세요. 둘레가 우리가 이걸 말을 항상 잘 해석해 보셔야 돼요. 자, 둘레가 40보다 길지 않다. 그러면 짧거나 같아도 된다 이 말이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레가 40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지? 해볼게. 얘들아, 둘레는 결국 여기 가로랑 세로랑 더한 다음에 직사각형이니까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2 곱하기, 그지? x 플러스 4를 하게 되면 이게 둘레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가 40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써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문제는 식을 여기까지만 세우시면 돼요. 아직 풀지는 않아도 되고 그냥 식으로만 세우라고만 했으니까 이렇게 풀면 됩니다. 네, 이제 푸는 거 알려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방정식 풀 때랑 거의 똑같아요. 자, 거기는 예제 3번도 볼게요. 오늘은 최대한 천천히 가면서 부등식 이제 첫 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배우셨어 이미? 그렇지. 근데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제 딱 하는 거는 아마 이게 처음일 거여서 여기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예제 3번 볼게.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x가 4 이하의 자연수래요. 알겠지? x가 4 이하의 자연수일 때 3x-1이 7보다 크다를 풀어라. 자, 우리 아주 진짜 생 기본부터 얘기 한번 해보자. 별거 아니니까 여기다 쓸게 그냥. 얘들아, 방정식이거나 혹은 부등식 있잖아요. 그죠? 부등식을 풀어라. 뭔 말입니까 이거? 그냥 해를 구해라 이거야. 알겠지? 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뭔가를 방정식을 풀어라 혹은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그냥 우리는 해를 구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해를 구해.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x가 4 이하의 자연수래. 별로 많지 않죠? 뭐뭐 있어요? 1, 맞아. 2, 3, 4까지. 이하니까, 맞지? 4까지 돼. 자, 근데 이 중에서 이 부등식을 풀어라. 그럼 이 부등식에 뭘 구해라고? 해를 구해라. 알겠지? 그럼 이거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걸 찾는 거예요. 오케이? x에다 1 넣어보세요. x에다 1 넣었어. 그럼 여기 얼마가 나와? no. 여기 전체. x에다 1 넣으면 2가 되죠. 3 곱하기 1 빼기 1이니까. 여기를 보라고, 여기를. 여기랑 7이랑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더 큰지 확인해 봐야 돼.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2가 되고 이거 7이에요. 이거 성립해요, 안 해요? 2가 7보다 큰가요? 안 하죠. 안 한다고. 그럼 얘는 해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다시 2를 넣어볼게. 2를 넣어볼게. 자, 정신 똑바로. 3 곱하기 2 빼기 1이야. 5. 안 되죠? 오케이. 해야 아니야? 아니야. 알겠지? 이런 거야, 지금. 3 넣게. 3 넣으면 3 곱하기 3. 8. 8은 7보다 큰 거 맞아. 그러니까 얘는 해가 돼. 맞지? 됐지? 그 다음 마찬가지. 4도 볼게. 4 집어넣으면 11. 오케이. 11은 7보다 더 큰 거 맞아. 그지? 돼. 그러니까 이거의 해는 뭐가 돼? 결국 3과 4가 해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네. 자, 요번에 말씀을 드릴 거는요. 자, 네.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얘들아, 만약에 3이 있고 여기가 1이 있어, 여러분. 알겠지? 누가 더 크죠? 3이 더 커요. 오케이, 3이 더 커. 3이 더 커. 근데 말이지, 여기다가 제가 양변에 말이야, 양변에다가 똑같이 4를 더했어요. 4. 4를 더했어. 여전히 누가 더 크죠? 이쪽이 더 크죠? 그죠? 만약에 4를 더했다고 치더라도.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해도 어떻게 되는 거야? 부등호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지? 그냥 그대로야. 그치? 양변에 똑같은 걸 빼볼게, 얘들아. 자, 여기서 만약에 빼기 5를 하고 여기서 빼기 5를 해볼게. 알겠지? 빼기 5를 했어.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얼마가 돼요? 4가 돼요. 누가 더 큽니까? 이쪽이 더 크죠? 그렇죠. 이쪽이 더 커. 부등호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부등식에서 말이야, 양변에 똑같은 거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알겠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오케이. 자, 그 말을 조금 멋있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A가 있고 B가 있어. 알겠지? A랑 B가 있는데 이렇게 될 때, 알겠지? A랑 B랑 이렇게 됐을 때 양변에 똑같은 거를 더해 볼게요. 그러면 양변에 똑같은 C를 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에다가 B에다가 여기다가 똑같이 C를 더했어. C를 이렇게. C를 더했어.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냥 여전히 여기가 더 크다 이 말이지. 그지? 빼는 건 어때? 빼는 것도 아까 똑같댔지, 그지? 빼는 것도 똑같아. 빼는 것도 똑같으니까 양변에 C를 빼도 어떻게 된다?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 네. 그래서 일단 요거 첫 번째. 부등식의 성질. 첫 번째요. 자, 부등식은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괜찮죠? 여기까지? 볼게요. 아까 부등식의 성질 첫 번째는 뭐였냐면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거나 빼는 거는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고 했고, 자, 이번엔 두 번째를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봐봐. 3이랑 예를 들어서 2가 있습니다. 분명히 현재까지는 여기가 더 커요. 맞죠? 컸습니다. 근데 양변에다가 말이야. 양변에다가 이번엔 곱할 거야. 곱할 거거든? 곱할 건데 만약에 양수를 곱했어. 양수를 곱했어. 플러스를 곱했어. 그럼 여기는 9고 여기는 6이지. 그럼 여전히 여기가 그냥 똑같지. 그지? 부등호 방향 안 바뀌었어? 자, 이번엔 이거 해볼게. 얘들아, 이번에는 3으로 나눠볼게. 3 나누기 3이니까 얼마가 돼요? 1이 될 거고요. 2에서 3을 나눴으니까 3분의 2가 돼요. 여전히 어디가 더 크죠? 이쪽이 더 큽니다. 자, 비교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3이랑 2가 있었어요. 현재까지는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는 음수를 곱해 볼게요. 아시겠죠? 음수를 곱해 볼게요. 그 음수를 곱하면 여기다가 3에다가 있잖아요. 곱하기 얼마를 해볼까? 곱하기 4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4를. 음수를 곱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2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했어요. 얘들아, 그럼 이거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1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얘랑 비교하면 오히려 이쪽이 더 크죠? 그쵸? 네. 그럼 이쪽이 됐어요.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죠? 오케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음수를 나눠 볼게요. 3에서 나누기 마이너스 3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2에서 나누기 마이너스 3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똑같은 숫자를 나눌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음수로 나눈 거죠.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냐면요.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누가 더 크냐면 얘랑 비교하면 이쪽이 더 큽니다. 그쵸? 네,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부동호가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 처음 거에 비했을 때는 부동호가 바뀌었다. 됐지?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해 보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A랑 B랑 비교했을 때 이거일 때 말이야. 이거일 때 이번에는 똑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눌 거야. 알겠지? 곱하거나 나눌 건데 만약에 그 곱하는 숫자가 말이야. 양수인 경우에는 양변을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동호 방향 안 바뀌어요. 아까랑 똑같이. 아시겠죠? 자, AC랑 BC랑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그냥 여전히 여기가 되는 거야. 자, 나누었어. 그러면 만약에 C로 나눴으니까 요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 그냥 그대로 방향은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됐어요? 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만약에 C가 0보다 작어. C가 0보다 작은 숫자를 곱해서 0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를 곱하고 나눴다 이 뜻이죠. 그럼 부동호가 100% 바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는 AC랑 BC랑 비교하면 이쪽이 된다. 부동호가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누어도 부동호가 바뀐다. 얘에 비해서는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특히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은 부동호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부동호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네. 자, 거기 보시면 예제 4번이 보이실 거예요. 48페이지에 예제 4번이 있는데 그 내용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A랑 B랑 비교해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거일 때 여러분이 여기다가 부동호 방향을 채워 넣는 겁니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이거 2번, 그 다음에 이거 3번, 그 다음에 이거 4번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얘들아, 이거 부동호 방향만 잘 채워 넣어보자. 알겠지? 자, 이거랑 비교하면 현재 이쪽이 더 크다고, 그지? 이걸 뭐라고 하요? 무슨 변? 이쪽 변을? 좌변, 이쪽을. 우변, 오케이. 자, 좌변과 우변 중 누가 더 클까요? 이러면, 네, 부동호 방향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왜? 양변에 똑같은 거를 더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죠. 부동호 방향 똑같이 따라간다고. 얘들아, 양변에 똑같은 거를 뺀 거야. 더하거나 빼는 거는 부동호 방향 절대 바뀔 일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 그대로 따라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얘는 양변에 똑같은 걸 곱했어요. 얼마를 곱했니? 3을 곱해서 3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양수 곱하면 부동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오케이. 그냥 그대로. 알겠지? 됐지? 자, 양변을 똑같이 나눴어. 맞지? 얼마로 나눴니? 마이너스 6으로 나눴어. 마이너스 6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럼 부동호만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뀐다. 오케이. 바뀐다. 알겠지? 바뀐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요거 잘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49페이지에 있는 거기 5번 문제가 있을 거야. 그 5번 문제를 잠깐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을 때 나와 있고 a라는 값이 뭐냐면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됐을 때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됐을 때 뭘 구하는 거야? a의 범위를 구해라. 자, 상대적으로 방정식은 많이 풀어봤지만 부등식은 좀 덜 풀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색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처음이니까 잘 잡아두셔야 돼요. 자, 얘들아, 이게 x 범위거든? 이게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a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a는 누구냐?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된대. 알겠지?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래? 봐봐. 얘들아, x가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해 봐. 3x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 것 같아? 3보다 크거나 같겠죠. 왜? 여기다가 3을 곱한 거니까 똑같이 3을 곱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3x 플러스 7은 어떻게 될 것 같아? 3x 플러스 7은 3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는 3에다가 똑같이 7을 더해서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1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얘를 통해서 얼마를 곱하면 양변에 똑같이 그 숫자를 곱해주면 돼요. 양변에 얼마를 더하면 똑같이 그 숫자를 더해주면 된단 말이야.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거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 이거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 자, a의 범위를 찾아봅시다. 얘들아, 봐봐.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5까지야. 그럼 일단 x를 3x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뭐부터 할까? 양변에 뭘 곱할까?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돼요. 마이너스 3x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자,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 볼게요. 알겠지? 그럼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3 곱하면 얼마가 되니? 6이 되겠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5가 돼요. 근데 양수를 곱했어요? 음수를 곱했어요? 음수를 곱했습니다.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가 그냥 있을까요? 바뀌었을까요? 바뀌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제가 지금 거의 단언컨대 이거보다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 설명으로 무조건 끝내야 돼. 다음번에 듣는 설명은 이거보다 무조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그냥 바로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x의 범위가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3x의 범위는 이렇게 될 거야. 왜?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똑같이 곱한 거니까 부등호방이 바뀌었다 이거지.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뭐만 더 추가하면 돼? 더하기 2만 하면 돼요. 그렇죠? 양변에 똑같이 2를 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x에다 플러스 2를 한 거니까 여기다가도 2를 더하고 여기다가도 2를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더하시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8이 될 거고 여기다가 2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은 그냥 그대로 숫자를 더한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범위가 뭐야? 이게 이제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지? 아까 말했지만 이게 a가 되는 거니까 결국 a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쓰시는 게 제일 예쁘냐면 a는 마이너스 13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8보다는 작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시는 게 답으로서는 가장 깔끔하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자, 우리가 이제 할 거는 뭐냐면은 1차
부등식의 풀이를 한번 해볼 겁니다. 아까도 말했죠? 부등식을 푼다라는 말은 결국 해를 구한다라는 뜻이라고. 자, 뭔가를 푼다, 부등식을 푼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해를 구한다. 그지? 근데 보통 부등식은 해가 어떤 방식으로 나온다고? 범위로 나온다고. 범위로. 알겠지? 대부분 범위로 나온다. 범위로 해가 나온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앞에 풀기는 풀 건데 1차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그지? 1차라는 말은 가장 큰 차수가 1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x제곱에다가 뭐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있어. 이게 0보다 크대요. 여러분, 이거는 몇 차 부등식 있겠어요, 그러면? 이거 2차 부등식이에요. 이거는 2차 부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울 거야, 안 배울 거야? 안 배워, 어차피. 알겠지? 그러니까 가장 큰 차수가 2차인 걸 생각하면 돼. 물론 얘들아, 이거랑 똑같은 거 알겠지? 이거 x제곱이고 이쪽이 3x 마이너스 2가 돼도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이렇게 반대로 넘기면 돼요. 항이 넘기면 방정식처럼 항이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잖아. 이항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이 그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이걸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3x, 여기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플러스 2,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나 똑같은 거야. 그럼 아무튼 얘도 2차 부등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1차 부등식을 얘기해 볼게요. 얘들아, 3x 플러스 1이 7보다 크거나 같다. 얘들아, 이건 1차 부등식일까 아닐까? 맞죠. 이건 1차 부등식이야. 왜? 가장 큰 차수가 1차잖아. 그지? 이거 1차 부등식 맞아요. 풀어볼게. 자, 근데 푸는 방식이 말이야. 방식이 1차 방정식 할 때랑 거의 똑같아요. 1차 방정식과 유사하다.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3x 플러스 1이 7이야. 이거 풀 때 어떻게 하냐면 x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1을 반대로 넘기죠. 1을 넘기면 항이 넘어갔으니까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그지? 3x가 되고 여기가 7 마이너스 1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지? 그럼 얘가 계산하면 얼마야? 6이 되는 거고, 맞지? 그럼 x를 구하려면 양변을 얼마로 나눠야 돼? 3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3으로 나눴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2가 됐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푸는 거예요. 자, 똑같이 풀어볼게. 자, 어떤 거냐면, 자, 결국 나는 x를 구해야 돼. x의 범위를 구해야 돼. 그러면 봐봐. 일단 1이랑 3이 번거롭다고. 알겠지? 1이랑 3이 없어져야 돼. 그러면 일단 1은 어떻게 할까? 1로 넘기면 될 거야. 그치? 반대로 이항을 시키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되냐면은 3x에다가 사실은 이거예요. 넘긴다는 말 자체가 이겁니다. 얘가 7이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잘 봐. 부등식의 성질, 양변에 똑같은 거를 빼도 어떻게 된다? 부등호방이 바뀌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라져요. 그렇죠? 이게 사라집니다. 그럼 사라지니까 얼마가 돼요? 3x가 될 거고, 이제 여기는 7 빼기 1이니까 6이 될 거예요. 자, x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을 얼마로 나눌까요? 3으로 나눌게요. 그럼 부등호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양수를 나눴으니까. 그러면 3으로 나눴으니까 3분의 3x가 될 거고, 여기는 3분의 6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약분돼서 얼마가 돼? x가 될 거고, 여기는 계산해 줬으니까 2가 돼서 이렇게 범위가 나오는 거야. 이러면 이제 부등식을 푼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2가 있고 x가 2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된다고. 자, 한 번 더 연습. 자,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11. 오케이, 얘 해볼게요.
예를 풀게.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자, 뭘 구해야 된다고요? x의 범위를 구하셔야 된다고. x의 범위를 구해야 돼. 그러면 일단 누구랑 누가 없어져야 되지? 1이랑 마이너스 5 없애야 된다고, 그지? 그럼 일단 1부터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지? 1부터 없애야 되니까 양변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빼기를 할 거야, 그지? 맞아. 빼기를 할 거야, 이렇게. 양변을 빼기를 할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1에다가 여기다가 빼기를 했고 여기 11에다가 마찬가지로 빼기를 했어, 이렇게. 근데 양변을 똑같은 걸 빼도 부동호 방향 아까 안 바뀐댔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마이너스 5x가 될 거고 이건 사라졌고 이거랑 11이랑 1이랑 계산했으니까 10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죠? 네. 자, 넘어가야 돼요. 이제 x 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5가 거슬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5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5x가 있고 여기가 지금 10이 있는데 얘를 마이너스 5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마이너스 5로 똑같이 나눴어요. 근데 음수로 나누게 되면 아까 부동호가 바뀐다고 했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 이렇게 틀어져요. 그렇죠?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약분했으면 얼마가 돼? x가 되는 것이고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있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괜찮으시죠? 네. 어떤 건지 대충 느낌이 오시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봐봐. 지금 선생님이 처음이니까 원칙을 알려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푸느냐? 앞으로는 그냥 똑같아. 이거 그냥 넘긴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 1 넘겨. 1 넘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x고 이거 반대로 넘어갔으니까 11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마이너스 5는 양변 나누면 되는 거니까 x가 이렇게 돼 있어서 요겐 10이고 요거를 마이너스 5로 나누는데 마이너스 5로 나눴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냥. 그럼 x의 범위는 이걸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방정식 풀 때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오케이. 그러면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일단. 네.